이번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다 맞았나요? 잘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신라의 문화유산, 두 번째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세 번째 발해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선생님, 교과서에는 가야 역사 없는데 왜 해요?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전 사회 시간에 사실 살짝 말했어요.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야 역사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가야의 역사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 지도를 본 기억이 날 거예요. 머리에 넣어둘 거는 여기에 적혀있는 먼 가야 이런 거는 그냥 초등학교 때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가야라는 곳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경상남도 지역에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지 못하고 신라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가야 지역은 품질 좋은 철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10초 동안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선생님, 교과서에는 발해 문화 내용 없는데 왜 해요?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과 부도에 나와 있는 문화유산만 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만. 교과서 앞부분에서 언급됐던 문화유산과 사회과 부도에 제시된 문화유산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가야와 발해의 역사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신라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과 가야는 경쟁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교류하면서 문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우리가 삼국의 전성기를 배울 때 봤던 지도들인데요. 각 나라에서 뻗어나가는 화살표를 보세요. 삼국과 가야는 어떤 나라들과 교류했을까요?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의 지도는 사회과 부도 77쪽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통일 이후에 신라의 대외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위쪽에 발해도 나와 있긴 한데요. 통일 이후 신라는 그 이전보다 훨씬 활발히 이웃나라와 교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나라라 함은 주로 중국, 당나라를 얘기해요. 그 밖에는 일본과 발해와도 교역을 하게 되고 신라 말에는 아랍과도 교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품들을 주고받았는지는 지도에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은 청해진이라는 곳입니다. 장보고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열어놨던 신라의 교역항이에요. 교역하는 항구라는 뜻인데 이 부분은 그냥 재밌게 보면 됩니다. 신라의 문화유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도 살펴볼게요. 신라에도 고분이 있긴 한데요. 고구려와 백제와는 형태가 조금 달랐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방금 주황색 모양과 같이 형태가 비슷했는데 신라의 고분은 일단 크기가 고구려 백제 고분의 2~3배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입구가 없고 돌로 관이 들어있는 그 방을 돌로 다 막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건을 훔치려고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도굴꾼이라고 해요. 그 도굴꾼이 도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어요. 나중에 고구려 백제 고분 형태로 바뀌어가긴 합니다만 초등에선 다루지 않고요. 26쪽을 보세요. 신라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있어요. 금관총 금관과 두 번째 사진은 뭘까요? 부부총 금귀걸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뭘까요? 맞습니다. 금으로 만든 허리띠예요. 이처럼 화려한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금관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게 10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중 6개가 신라의 금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신라는 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신라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랍인이 남겼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는 영상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도기와 유리병도 출토가 되었는데요. 기마, 말을 타고 있는 인물형의 명기라는 건데요. 명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이어질 삶을 위해 무덤에 함께 묻던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으로도 이 유리병도 발견이 됐는데 이 유리병의 모양과 색깔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물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온 걸까요? 맞습니다. 이 유리병은 유리의 질과 형태, 색깔로 봐서 서역에서 수입된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 27쪽을 볼게요. 신라의 불교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어요. 불교가 새로운 국가 정신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으로 굉장히 적합했기 때문인데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백성들이 먼저 믿고 왕실에서 그래 믿어라 하고 허락을 해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선덕여 왕은 불교의 힘으로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나라의 힘을 모으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웃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신라에는 절과 탑이 많이 세워졌는데 선덕여왕은 분황사라는 절과 황룡사의 9층 목탑이라는 탑도 만들었는데 분황사는 위쪽에 있는 조그만 절이에요. 지금은 작지만 옛날엔 더 컸다고 하고요. 밑에 있는 큰 터는 황룡사라는 절의 터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목탑이 황룡사의 9층 목탑이에요. 복원하면 저 정도의 모양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는 첨성대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 해와 달 등의 모습을 관찰하는 천문대였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천문대 중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선덕여왕은 왜 천문대를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밖에도 경주에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8쪽이에요. 가야 지역에서는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철기 시대에 철이 많이 생산되다니 엄청 이로웠겠죠? 그래서 가야는 다른 나라와 활발히 교역을 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과 교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교과서 28쪽 아래의 교과서 속으로 가야는 어느 나라와 교역했을까를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철제 갑옷과 투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립기매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좀 녹슬고 좀 볼품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 철로 만든 갑옷이신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나중에 한번 코로나 지나고 나면 꼭 기매박물관에 들러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사람들은 철을 이용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칼과 창, 갑옷 등을 만들었어요. 가야 문화와 관련된 역사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된 물건들은 가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고분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산등성이의 무덤이 많이 있어요. 산등성이가 어디냐? 이런 걸 산등성이라고 해요.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산 위쪽에 그 산의 겉에 선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산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덤이 불쑥불쑥 솟아있어요. 그리고 당시 가야의 악기였던 가야금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책에 의하면 가야국 왕이 악기를 만들고 우륵이라는 사람한테 12곡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가야국이 어지러워지자 우륵이 이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 항복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투항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국악학계 연구하는 거예요. 국악에 대해서. 국악학계에서는 민족 고유의 현악기가 있어 왔는데 가야국 왕에 의해서 더욱 발전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발해의 문화유산을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교과서에 28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과부도 77쪽에 있습니다. 발해 또한 이 종교를 중시했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불교예요. 절에 세우는 석등과 석불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불교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효공주 무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나와 있으면 이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효공주 무덤은 중국 양식과 고구려 양식이 어우러져 있는 발해의 문화유산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천장 모양이 고구려 양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공책에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의 내용 또한 공책에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교과서에서 보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생각할 거리 2가지를 한번 각자 생각해보고 밑에 공책에 가볍게 적어봐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적어도 괜찮아요. 잠시 일시정지를 한 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절이에요.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